안녕하십니까. 유선아의 스킨케어 자문위원 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은 여성분들께서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마음들, 여기 계신 우리 사장님들께서도 다들 갖고 계시는 소망일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아름다워지고자 해서 다들 피부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시게 되고 내가 맞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찾아보시는 그런 키워드들 많이들 이제 계셨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진정으로 피부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유튜브를 보면서 거기서 추천해주는 제품을 사용을 할 게 아니고 거기서 추천해주는 그 방식을 따라 할 게 아니고 정말 나의 피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에 맞는 노하우를 통해서 그것에 맞는 맞춤 솔루션이 제공이 되었을 때 확실하게 피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정말 우리가 피부 측정을 통해서 셀라비브의 그런 맞춤 솔루션으로 피부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주제를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사장님들, 나의 피부 타입이 어떤 피부 타입인지 알고 계시나요? 내 피부는 어떠한 피부의 상황을 갖고 있다, 내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네,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께서는 그냥 대략적으로 나는 그냥 피부가 건조해, 내지는 나는 그냥 피부에 주름이 좀 많은 것 같아 라고 정도로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의 피부 상태를 좀 정확하게 아는 게 좀 중요한데요. 우선 제가 듣기로는 유사나의 우리 가족분들께서 30대 그리고 40대의 그런 연령대에 좀 많이 사장님들께서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자, 30대의 피부는 과연 어떤지 전체적인 평균적인 그런 피부를 좀 보게 되면은요, 30대의 피부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건조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피부에서 우리가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진피층의 천연 보습 인자가 조금씩 이제 감소가 하는 때가 바로 30대에 그걸 느껴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에서 미세한 결주름이 나타나요. 가까이 가서 봤을 때, 멀리서 봤을 때는 20대처럼 보이는 것도 같지만 가까이서 가서 보게 되면은 피부에 아주 미세한 결주름이 나타나는 게 이제 30대부터입니다. 자,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이러한 히알루론산이 조금씩 빠져나가게 되면서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자, 잔주름이 조금씩 나타나면서 어느 부분에서는 강력한 표전주름은 아니지만 아주 미세한 실선의 표전주름이 조금씩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특히 우리가 30대에는 요즘에 조금 늦어지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30대 때 우리가 출산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출산에 의해서 호르몬의 변화로 나타나는 피부의 노화, 기미, 색소, 침착,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많이 느껴지는 게 바로 30대의 피부이죠. 그래서 이 30대에는요, 우리가 그 관리하는 정도에 따라서 나의 피부를 좀 동안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지만 그 관리 정도에 따라서 40대 이후의 피부를 더욱더 극심하게 노안으로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연령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눈가의 주름의 깊이가 가장 깊어지는 연령대가 있어요. 50대, 그 다음이 30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대에 잔주름 잘 안 보였어요. 그런데 30대가 정말 거짓말처럼 31살 딱 되는 순간에 눈가의 주름이 살살살살 보이는 거 느끼셨을 거예요. 눈 밑에 부분에, 광대 윗부분에 있는 주름이 보이는 거 30대부터입니다. 그래서 이때 눈가의 주름이 가속화되는 거, 모두 다 이러한 히알루론산이라든지 콜라겐들과 감소와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부가 20대에는 정말 투명한 피부예요. 자, 그런데 30대가 되면 약간 노란 피부, 노라티티하는 그런 느낌 들잖아요. 이 노란기를 갖고 있는 게 콜라겐이 조금씩 변성이 되면서 우리가 당화가 된다라고 해요. 당화가 돼서 그러는 거고, 각질층이 점차 쌓이면서 각질층이 쌓이면은 장벽이 튼튼해지니까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노화각질, 죽어서 떨어져 나가야 하는 각질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으면서 자꾸 쌓이다 보니까는 피부가 좀 더 칙칙해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피부의 수분이, 세포는 물풍선처럼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어야 돼요. 투영감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맑게. 그런데 30대가 되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히알루론산들이 세포에서 막 빠져나가다 보니까 어때요? 피부가 칙칙해지고 노란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20대 때는요, 우리가 모공이 잘 안 보였어요.
좀 보이는 피부 같은 경우에는 동그란 모공이라고 하죠. 피지 분비가 좀 많았을 때. 자, 그런데 30대부터 조금씩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 요즘에 마스크 쓰는 게 좋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모공 뭔가 가려주니까. 이때는 모공이 약간 처지는 모공처럼 아래로 내려가는 세로 모공 같은 것이 또 보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30대에 갖고 있는 피부 고민의 여러 가지 원인들은 이 히알루론산과 많이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히알루론산은 날아가는 수분까지 잡아주는 나의 그 분자 크기보다도 1000배 이상의 물 분자를 끌어당길 수 있는 포집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히알루론산이거든요. 히알루론산이 어디에 있어요? 표피라고 하는 부분 아래. 진피층, 진짜 피부에 콜라겐과 엘라스틴 사이사이를 메어주는 기질의 형태로 있는 게 바로 히알루론산입니다. 그런데 이 히알루론산이 20대 중반부터 차츰 감소를 하는데 가장 급속도로 감소를 하는 게 바로 30대 중반입니다. 3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피부의 탄력도, 주름, 건조함이 극심하게 나타나는 거죠. 20대 때는 난 피부 건조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30대가 되면서 속이 당기네, 피부 속 당김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것도 이러한 히알루론산과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건조하고 당기고 이러한 것들이 피부에 주름, 아주 미세한 주름을 형성을 하는 것들이고요. 자, 그럼 40대의 피부는 어떨까요? 40대의 피부는 피지선의 기능이 많이 저하가 되고 신진대사 주기가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아까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30대의 피부의 그런 칙칙함이 더 노랗게, 피부가 더 칙칙하게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 연령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30대에 어떻게 피부 관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30대의 피부를 가질 수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40대 때 50대의 피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전에 관리했던 노력이 40대에 확연하게 도드라지게 육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피부가 약 65% 그 이상 피부의 노화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 이전에만 관리를 잘 하셨더라도 65%의 노화가 진행이 된 게, 이게 전체 내 연령, 내 평생의 65%가 이 정도밖에 노화가 진행이 안 된 거야? 이유가 아름다워질 수 있겠죠. 근데 이전에 제대로 관리를 안 했으면 이렇게나 늙었는데 이게 벌써 아직도 65%? 남은 35%가 더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40대 이전에 우리가 잘 피부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고 맞춤 솔루션으로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신진대사 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피부가 가장 건강한 신진대사 주기, 우리가 세포 재생 주기라고 하죠. 그 주기를 우리가 28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20대에 가장 그게 적정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30대가 되면서 우리가 40일이 되고, 30대가 되면서 40일이 되고, 50대가 되면서 55일로 늘어나잖아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50대가 되면서 75일, 점차 늘어나면서 많게는 3개월이 돼도 세포 재생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웠는데 베개잎이 딱 하고 남겨져 있잖아요. 재생력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피부가 다시 안 돌아온다, 펌핑이 안 된다, 재생력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피부 노화가 더 빨리 오는 거고 40대의 피부에 고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신진대사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관리법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생 주기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피부가 전체적으로 당화가 되면서 칙칙해지기도 하고요. 각질이 쌓이면서, 자, 우리가 오래된 건물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막 뭐 떨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외벽이 떨어지고 하잖아요. 이런 것과 같이 피부도 우리가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장벽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포가 빨리 올라와서 리모델링이 돼야 되는데 리모델링이 안 되고 자꾸 오래된 세포, 각질 세포가 남겨져 있다 보니까 피부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쉽게 피부 속 안에 있는 수분들이 증발될 수밖에 없겠죠. 자, 아까 콜라겐 감소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콜라겐은 우리가 20대의 피부와 비교했을 때 40대의 피부는 2분의 1. 내가 20대의 피부에는 이렇게 팽팽하게 갖고 있던 콜라겐들이 30대가 되면은 붙어지게 되고요. 40대가 되면은 완전 쪼그라지게 됩니다. 압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로 줄어들다 보니까는 20대에는 약간 우리가 얼굴에 젖살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40대는 피부가 얇아져요. 진피층이 얇아지는 거예요. 콜라겐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바로 주름의 원인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20대 이후에서 차츰 이렇게 감소가 된 것이 40대에 우리가 50%로 줄어들다 보니까 당연히
확연하게 육안으로 주름이 감소가 된 거를 느껴볼 수가 있겠죠. 현미경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 이 하얀색으로 보이시는 게 바로 콜라겐이에요. 콜라겐 단백질 덩어리인데 이러한 섬유 조직이 40대가 되면서 텅텅텅텅 비어져 보이는 거. 이 부분이 나중에는 싱크홀처럼 무너지다 보니까 피부에 주름처럼 육안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피를 채워줘야겠죠. 피부 탄력을 높여줘야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30대부터 40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러한 모공이 예전에는 동그란 형태의 모공이었다면 이제는 밑으로 이렇게 U자형으로 세로형의 모공으로 보여요. 실질적으로 거울을 가까이 가서 보시게 되면 모공이 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으세요? 볼 옆에 같은 경우에는요. 피지도 많은데 거기다가 밑에서 끌어당기기까지 하니까 탄력까지 저하가 되니까 Y자 형태의 모공으로도 형성이 됩니다. 동그란 모공, 20대의 모공은 관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30대, 40대에 생기는 세로형의 모공과 Y자형의 모공은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려요. 탄력도를 끄집어서 위로 올려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평균적으로 20대 그리고 30대, 40대 각각의 그러한 피부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꼭 내가 30대라고 해서 저러한 피부의 특징을 갖고 있어. 40대라고 해서 이러한 피부의 특징을 갖고 있어는 모두가 그런 거는 아니에요. 사람마다 약간씩은 나만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내가 그동안 내가 피부 관리를 해왔던 거라든지 이러한 노력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거에 맞춰서 30대는 이런 관리를 해야 돼, 40대는 이런 관리를 해야 돼가 아니고 정말 나의 피부 타입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그거에 맞는 맞춤 솔루션이 제공이 되었을 때 피부를 더 효과적으로 건강하게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셀라비브에서는 이제 정확한 피부 측정을 통해서 우리가 맞춤 솔루션을 제안을 드릴 건데요. 이 피부 측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요. 나의 피부, 나의 고객, 나의 소비자가 어떠한 피부를 갖고 있는지 그냥 무작정 30대 피부는 이거 써야 돼, 40대 피부는 이거 써야 돼가 아니고 정말 우리 그 피부과 갔을 때 피부과에서 측정을 해주는 것과 같이 진단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건강검진 받듯이 피부 검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검진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려진 것을 통해서 그거에 맞는 맞춤 솔루션이 제공이 되었을 때 그게 바로 셀라비브의 힘으로 더 소비자들에게는 신뢰감 있게 제품을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포 애프터를 확연하게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피부 측정 진단이 이랬었는데 사용하고 나니까 이렇게 피부가 달라졌어요 라는 거를 우리가 아예 이렇게 정확하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나의 피부에 맞는 셀라비브의 스킨케어를 이제 전달을 드려야 되는데 크게 지금 셀라비브의 스킨케어는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죠. 피부가 건조한 분들, 유수분의 보유력이 떨어져서 피부가 건성 피부 타입이 되었을 때 이러한 셀라비브 스킨케어 단계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클렌징 단계에서는 우리가 젠틀 밀크 클렌저, 아주 밀크 로션 타입의 부드러운 로션 타입으로 저자극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산뜻해요. 너무 건조하지도 않고 너무 끈적이는 오일감도 아니고 산뜻하면서도 피부에 부드럽게 클렌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부드럽게 클렌징을 해주고 나서 이때의 연령대에는 전체적으로 피부가 건성 피부인 분들은 피부 아까 히알루론산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퍼페팅 토너에는 우리가 히알루론산이 듬뿍 들어가 있습니다. 피부 속 안에까지 미스트 형태로 뿌리면서 피부 속 안에까지 수분을 전달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덜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화장솜에 덜어서 우리가 팩처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퍼페팅 토너를 통해서 사용 전과 후에 30분 이후에 피부의 수분 보유력을 160% 이상이나 높여줄 수가 있는 게 바로 퍼페팅 토너죠. 그래서 건조하신 분들이 이렇게 퍼페팅 토너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아이 에센스를 이용을 해서 눈가 주름, 건성 피부는 특히 주름이 더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수분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아이 에센스 이용해서 이렇게 피부의 주름을 관리를 해주시면서 바이탈라이징 세럼으로 항산화 같이 해주시고 우리가 피부 노화에 있어서 건조한 피부도 마찬가지고 피부가 건조할수록 피부가 더 노화가 빨리 오잖아요. 자외선에 더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필히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에는 낮에는 이렇게 데이 크림이 우리가 피부가 건조한
건조하신 분들을 위한 촉촉한 타입의 프로텍션 크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텍티브 데이 크림을 사용하시고 나서 저녁에는 나이트 크림으로 이렇게 진주가루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는 나이트 크림으로 관리를 하시면서 피부를 좀 촉촉하게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피지선이 발달된 피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복합성 피부에는 크리미 폼 클렌저로 그리고 퍼페팅 토너, IS 그리고 바이탈라이징 세럼 사용하시면서 우리가 자외선 차단은 로션으로 가벼운 로션 타입으로 사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끈적이는 느낌 싫어요. 저는 피부에 피지 유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프로텍티브 데이 로션으로 사용하시면서 젤 제형의 나이트 젤로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감성 피부는 건성 피부하고는 사용 단계는 동일해요. 그런데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만 손을 대도 피부가 붉어지고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리가 토너를 덜어서 이렇게 손으로 바르기보다는 우리 미스트 통에다가 담아서 분사하듯이 뿌려주고 그대로 흡수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살짝 마무리감으로 똑똑 두드려 주셔도 괜찮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아이 에센스를 사용을 하실 때에도 손으로 바르면 이 손만으로도 눈가 자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붉어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용의 어플리케이터가 같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셀라비브 제품으로 아이 에센스 눈가 가볍게 아주 손에 힘을 다 뺀 상태에서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시면서 흡수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게 이제 세 가지 피부 타입에 맞춰서 기본적인 셀라비브의 단계라고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나의 피부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그거에 맞는 맞춤을 중간중간 하나씩 끼워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피부 측정을 하게 될 텐데 피부 측정을 하게 되면 4번의 사진 촬영을 통해서 피부 측정 값이 나오게 됩니다. 피부 측정 값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종합적인 결과와 함께 그리고 피부 노화의 상태, 피부 노화는 모공은 어떻고 탄력은 어떻고 주름의 단계는 어떤지 그리고 피부 미백도 피부가 전체적으로 색소 침착은 어떤지 UV에 의한 색소 침착은 어떤지 피부의 톤 상태는 어떤지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세분화돼서 하나하나가 다 측정이 될 겁니다. 자, 심지어 유수분도 비교를 해요. 나의 연령대에 비교했을 때 지금 나의 동등한 연령대하고 비교했을 때 나의 피부는 어느 정도의 유분 정도를 갖고 있는지 나는 어느 정도의 모공을 갖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고 심지어 우의 균형 상태까지 이렇게 측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모공도 보이게 되고 주름값도 보이게 되고 탄력값도 보이게 되고, 근데 여기 보시면 피부톤과 피부결의 붉은색의 키워드가 이렇게 칠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지금 피부톤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상태. 네, 그러니까 피부가 20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아까 평균적인 그 피부의 고민하고 다르게 나만이 갖고 있는 피부의 고민은 이렇게 빨간색 값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맞는 거를 적절하게 하나씩 더 끼워서 하나의 그런 카테고리의 순서로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우리가 권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보시게 되면 먼저 모공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모공은 제가 아까 앞서서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동그란 모공, 피지가 많아서 생기는 모공도 있지만 이렇게 세로 형태로 처져서 생기는 모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공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모공이 넓어지게 되면은요, 우리가 그 안에 노폐물이라든지 피지들이 쌓이게 되면서 산화가 돼요. 얼굴이 까매짭짭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산화가 돼서 흑색으로 변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안에 갖고 있는 모공 속 안에 있는 노폐물을 깨끗하게 배출해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전용의 우리가 엑스폴레이팅 스크럽 마스크를 이용을 해서 모공 관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이러한 것들이 세세하게 결과값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하더라도 그것보다 이 하나의 나의 측정값에 대한 그러한 솔루션이 들어가 있는 이 결과 종이 한 장으로도 훨씬 더 소비자들은 신뢰감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하나의 전문가들이 다 이렇게 써놓은 내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피지하고 포피린이라고 하는 이런 측정값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피지, 포피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피아크네균이라고 해서 여드름균 있죠. 여드름을 일으키는 균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지만은 이 피아크네균이 활성화되면서 피아크네균은 피지를 먹고 살아요.
피지를 먹고 사는데 이 피지를 먹고서 내뱉는 유리지방산, 이거를 우리가 포피린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대사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 밥을 먹으면 배설을 하죠. 그것처럼 균도 먹으면 배설을 하는 거예요. 그 물질이 바로 포피린인데 육안으로는 잘 안 보여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고 광합성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데 얘가 빛을 받았을 때, UV 광선을 받았을 때 오렌지 내지는 그런 레드 컬러처럼 보여집니다. 사진을 촬영을 했을 때 이렇게 붉은기가 보이는 부분이 피아크네균의 포피린이 많이 포집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추후에 이 부분에 여드름이 많이 날 수가 있고 모공이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또 디클렌징 해줄 수 있는 제품으로 관리를 해주신다라든지 이런 염증을 좀 완화를 시켜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도입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값을 통해서 나의 피부 상태를 알고 내가 추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지 모든 것들을 솔루션을 통해서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공피지 스킨케어에서 이렇게 컨디셔닝 메이크업 리무버를 이용을 해서 꼼꼼하게 1차 클렌징, 2차 클렌징을 해주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스크럽 마스크 사용을 하시면서 우리가 그 오일은 오일하고 친하다, 친유성의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모공 속 안에 있는 피지를 오일을 이용을 해서, 우리 페이셜 오일을 이용을 해서 녹여주실 수도 있으세요. 네, 그래서 화장솜에다가 오일을 덜어서 묻혀주시고 시간이 한 5분 정도 지난 다음에 살짝 닦아내게 되면은 피지가 녹아요. 같이 닦여져 나가는 거죠. 그 이후에 우리가 스크럽 마스크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다 이제 이러한 솔루션 측정 결과값에 다 나와서 프린트가 되면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엑스폴레이팅 스크럽 마스크는 좋은 거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안에 갖고 있는 참숯가루를 통해서 블랙의 컬러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피지를 녹이면서 노폐물까지 같이 배출을 해주는 이러한 제품들로 같이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지금 부족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탄력과 주름이 우리가 저하가 되는 부분까지도 이러한 것들을 측정 결과값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위에 맨 윗부분에 보면은 파란색 선이 보이게 되고 그 아랫부분에는 하늘색의 그 막대선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하늘색 막대선이 평균치인 거예요. 평균치는 이 정도인데 나의 피부 측정 값은 이렇게 파란색 막대 그래프로 나옵니다. 막대 그래프가 더 낮다는 거는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에 비했을 때 탄력과 주름도가 낮은 피부 측정으로 나온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잘 초기에 관리를 해주셔야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40대 이후에 피부가 나타날 수 있는 노화들을 우리가 좀 더 지연을 시킬 수 있다는 것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탄력값이라든지 주름값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과 주름 스킨케어를 위해서는 우리가 스페셜한 제품으로 해서 하이드레이팅 시트 마스크를 이용을 해서 피부 속 안에 노티드렉 추출물을 넣어서 피부 수분을 채워주고 탄력을 채워주고 밀도를 채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우리 나이트 크림에다가 페이셜 크림을 같이 1대1로 혼합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마사지를 하시면서 훨씬 더 탄력 있는 피부로 리프팅 시켜줄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플레니싱 나이트 크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주가루, 피부의 필수 요소죠. 아미노산이 듬뿍 들어가 있는 이러한 진주가루를 통해서 피부에 빠져 있는 진피층을 다시 되살아날 수 있게끔 채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밤 전용의 제품까지 이렇게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눈가 피부의 주름, 왜 특히 주름이 눈가에 더 빨리 생기는 걸까요? 다른 피부보다 훨씬 더 피부층이 얇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0.03mm 정도 되고요. 정말 얇으신 분들은 0.02mm까지도 갑니다. 아주 배지장처럼 아주 얇기 때문에 조금만 자극을 주더라도 우리가 자꾸 눈을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더 빠르게 주름이 생길 수가 있고요. 옆으로 봤을 때 안구가 들어가 있어요. 노폐물이 잘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큘레이션이 잘 되지 않으면서 노폐물이 더 쌓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더 주름이 생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눈가 관리를 특별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이럴 때는 우리가 셀라비브의 하이드레이팅 아이 에센스를 이용을 하시는데 저희 어플리케이터 일체형이잖아요. 그래서 어플리케이터를 이용을 해서 마사지를 해주시면서 피부 속 안에 이러한 피부 주름 케어에 효과적인 성분들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아보카도 오일이라든지 은행잎 추출물이 듬뿍 들어가 있는데 아보카도 오일은 우리가 단백질이 듬뿍 들어가 있고 비타민 A, E, 비타민 B가 듬뿍 들어가 있어요. 장벽 강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임신했을 때 착상을 도와주기 위해서 아보카도 열매 많이 드시거든요. 그게 바로 장벽을 강화시켜 주니까는 자궁 내막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인데 마찬가지로 피부에 눈가가 좀 얇으신 분들이 이렇게 아이 에센스를 이용을 해서 아보카도 오일에 피부의 장벽을 강화시켜 줄 수도 있고 은행잎 추출물에 들어가 있는 퀘르세틴이 피부의 그런 항산화 효과로 피부를 건강하게 주름을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색소 침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피의 그런 색소 침착과 그리고 피부 진피의 색소 침착 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우리가 표피 색소 침착을 제일 많이 말씀을 하죠. 그래서 멜라닌을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러한 멜라닌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갈 거고요. 그거에 맞춰서 어떠한 제품을 사용을 하셔야 하는지, 자, 우리가 지금 셀라비브에서 브라이트닝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브라이트닝 시스템이 권장 그 결과값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제품을 사용을 하는 이유가 내가 피부에 색소 침착이 생겼구나. 이거를 사용을 하면서 피부의 비포 애프터가 확연하게 달라지겠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색소 침착이 생기는 그 원리 기전에 보시게 되면은요, 자외선을 받았을 때 우리가 티로신이라는 것이 티로시나제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도파킨으로 변하게 되고요. 이것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멜라닌이 있다. 흑색의 멜라닌과 그리고 페오멜라닌으로 변하게 됩니다. 페오멜라닌이 백색의 멜라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백인들이 페오멜라닌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환원시켜줬을 때 어두웠던 피부가 밝아지는 거죠. 이러한 기전들이 있고 이미 또 생성이 된 흑색 멜라닌은 위로 이동을 통해서 각질층 위로 색소 침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브라이트닝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플렉션 세럼으로 피부에 전체적인 균형 있는 톤을 맞춰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루미너스 모이스처 크림으로 피부의 영양감과 미백을 같이 관리를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자, 미백 제품 쓰시고 나서 왜 이렇게 효과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최소 한 달 이상은 사용하셔야 됩니다. 밑에 있는 기저층에 있는 멜라닌이 위로까지 올라오는데 떨어지는 데까지 28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 한 달 이상 쓰시고 3개월까지는 꾸준하게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색소 침착, 자외선 정확하게 가려주셔야겠죠. 우리가 프로텍티브 데이 로션을 이용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셀라비브의 맞춤 솔루션 프로세스는요, 먼저 측정을 하게 될 거예요. 4번의 촬영을 통해서 측정값이 나오고 항목이 나오면 그 결과값을 통해서 제품을 추천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제품 추천한 것을 갖고 사용을 해보시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피부 측정을 했을 때 나의 피부 상태가 달라진 것을 느끼면서 만족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저희가 피부 체크리스트를 다들 나눠드린 것 같아요. 그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피부 하나하나에 나의 고민들이라든지 이러한 생활 습관이라든지 패턴을 체크를 해주시고 그거에 맞는 저희가 측정을 하고 나서 측정 결과값에 맞는 제품이 추천되는 시스템, 이게 바로 셀라비브의 맞춤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제가 이제 내년에 뵙게 될 것 같은데요. 내년 2023년에 우리 셀라비브의 이 제품 맞춤 솔루션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피부로 예뻐지시길 바라면서 저는 그럼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